안녕하세요. 키워드로 골라드는 직무 콕 강의 학교에게 세출 강의를 맡은 신정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용카드 지출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카드 지출 너무 많죠? 효율적인 처리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면서도 업무 체계화를 통해 빠르게 집행하는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의 실은 꿰어야겠죠? 첫 번째로 관련 사용 지침에서 학교에 필요한 부분만 콕콕 짚어드리고, 두 번째로는 세출 집행 절차에 맞춘 카드 지출 유형별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량의 카드 지출을 착오 없이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실무 요령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부와 카드 계좌 관리 상황을 동시에 보고하는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 요령 중에서 학교와 유관성이 높은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사용 지출의 근간이 되는 지침은 본청에서 2015년에 시행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요령이 가장 최근의 것이 되겠습니다. 당시 개정된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특회계 기준이었던 원인행위 시기를 학교에게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의 구체화, 인센티브 사용 방법 등 굵직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상한 금액을 변경하였는데요. 당시 계약 지침상 1인 수의 계약 가능 금액 기준과 같은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하로 일치시킨 대목도 눈에 띕니다. 앞으로도 지침은 계속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교육행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 카드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먼저 짚어볼까요? 휴일 사용, 비정상적인 시간대 사용, 간헐 개혁을 벗어난 사용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명 내역을 받아 지출 결의에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화분, 고가의 선물 등을 구입했을 때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해야 하므로 사업 담당자에게 별표 제3호 서식을 배부하고 배부 내역을 받아 대장에 통합하여 처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K-에듀파인 상품권 관리 대장 메뉴가 있으니 전자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쓸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1년에 한 번은 인센티브 수입에 징수 결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입 조치가 어려운 인센티브는 사무용품 구입 등 행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드 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카드 대금은 세출 집행 절차에 따라 학교의 카드 계좌로 결제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카드 지출은 간이 계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굳이 승낙서 등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카드 관리 요령을 알아봅니다. 학교 카드와 개인 카드를 바꾸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카드 계좌에 임의대로 사용액을 입금하거나 혹은 공금 집행을 개인 카드로 진행한 경우 그 카드 대금을 개인에게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결제 취소와 함께 정당 카드로 정정 결제하여야 하는데 만일 청구 주기를 놓쳐 이미 청구에 포함되어 버렸다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먼저 공금 집행을 개인 카드로 진행한 경우는 개인이 카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카드 대금의 명세서와 같은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한 자료를 근거로 그 카드 대금이 출금된 연계 계좌로 지출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음 학교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청구된 대로 학교 카드 계좌에 지출한 다음 지출 반납 결의를 하고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개인이 사용한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반납 계좌는 학교회계의 본 계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 요령 조금 더 알아봅니다. 카드 통장에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에게 세입 조치하여야 합니다. 카드 통장은 필요에 의해 별도로 관리할 뿐 학교회계 통장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주 1회 분임재무관에 해당되는 교장 선생님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2주에 한 번은 카드 결제 주기에 맞추어 사용 보고와 더불어 카드 계좌 관리 상황을 보고하여 부적정한 과부족액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제 세출 집행 절차에 맞추어 카드 지출 유형별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사용의 실제 유행을 살펴보면 인터넷 구입, 현장 구입, S2B 구입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입은 집행자의 PC에 저장된 신용카드 인증서를 통해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현장 구입은 카드를 들고 나가서 직접 구입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S2B 구입은 지정정보 처리 장치인 학교장터에서 구입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원인행위를 작성하실 때는 카드 승인 일자를 원인행위 일자로 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카드사로부터 자동 연계되어 올라오는 승인 자료를 활용해 카드 사용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금액의 정합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각 유형별 특징을 알아볼까요? 먼저 S2B는 승낙서를 통한 간이계약과 검수가 이루어진 다음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니 이때 원인행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이 명확하므로 에듀파인 전자검수가 유리합니다. 현장 구입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자가 카드 반납과 더불어 구입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는 구입한 종이 내역서에 바로 검수 서명을 받으신다면 전자검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입인 경우 전자검수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원인행위 단계에서 상세한 물품 내역을 등재하셔야만 유효한 검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품위 시 상세 물품 내역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일식으로 통합한 후 상세 내역을 첨부 파일로 붙인 경우라면 원인행위 단계에서라도 상세 물품 내역과 수량을 업로드하셔야만 유효한 전자검수 환경을 마련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검수라는 것은 계약 내역인 주문 내역과 실제 납품된 품목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 기준 내역도 없이 맞추어 확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형별 특징을 참고하시어 검사 검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지 원인행위할 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수와 관련하여 기억하셔야 할 점은 검사 검수 단계는 성간주의에 따라 지출행위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단계이고 특히 2021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서는 물품 검수 시 구매 담당자도 입회하도록 되어 있으니 입회자의 서명도 필요하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현장 구입의 경우는 구입자가 영수증 등을 제출할 때 여백의 지면에 서명 검수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백이 없을 때는 보시는 서식을 참고하여 틀을 만들고 사진과 같이 투명 L자 파일에 끼워 복사한 후 서명을 받는다면 비정형의 영수증을 서식화하여 훌륭한 검수서로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구입인 경우 내역이 너무 많아 업로드에 노력이 많이 든다던가 보시다시피 인터넷 스크린샷을 한 내역이 사진도 있고 하여 더 명확한 내역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샷 객체를 엑셀이나 한글에 붙여놓고 하단에 검수 서명 영역을 만들어 검수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권장할 만합니다. 이 파일을 검수자에게 보내어 서명을 받으시는 거죠. 서명본은 지출 결의할 때 스캔 파일로 첨부하거나 서면으로 지출 결의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교육행정지원 시스템의 질의답변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학교 카드 사용 시 반드시 명세서가 필요할까요? 카드 지출이라고 해도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주문 내역과 검수 내역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하므로 명세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실제 카드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드 지출 담당자의 업무 책상입니다. 오픈형 4단 시스템 파일을 활용해 다수의 지출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적절한 사무 환경의 구성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행 절차에 따라 서류의 칸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요? 품위를 올리게 되면 관련 자료를 클립에 꽂아 이 칸에 던져둡니다. 결제가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품위 결제가 나면 품위서와 관련된 자료를 클립에 꽂아 원인행위 결제를 올리고 두 번째 칸에 던져둡니다. 원인행위 결제가 나면 꺼내어 검사 검수를 보내고 세 번째 칸에 던져둡니다. 이때 카드 지출을 끄는 건수가 많으므로 파일함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행정실에서 흔하게 버려지는 대봉투를 잘라 포켓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왼쪽 봉투는 검수 요청한 서류를 보관하고요.
검수가 완료되면 오른쪽 하얀 봉투로 옮겨 카드 대금 명세서가 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이때 카드 지출 요령 꿀팁 하나는 상단에 연필로 승인일자와 승인액을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대금 명세서가 오면 검수 완료 봉투를 세워잡고 넘기면서 청구된 건들만 뽑아내어 지출 결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카드 대금 명세서입니다. 카드 지출을 여러 명이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지출 담당자별로 색을 달리하여 집행하고 있는 건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표시한 해당 건을 검사 완료 포켓에서 뽑아 카드 결제일까지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때 만일 담당자가 없는 건이 발견되었다면 신속히 해당 건을 찾아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출 결의로 가볼까요? 검수가 완료되고 대금 청구 명세서가 들어오는 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최대 10건, 법인카드 다건 처리로 지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출 결의를 끝내볼 수 있는 K-에듀파인의 개선된 기능입니다. 그래도 실장님은 껌껌이 결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는 보고서로서 그 역량을 드러내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질의 답변 하나 먼저 보실까요? K-에듀파인은 카드 사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인 행위를 할 때 작성하는 법인카드 사용이 그것인데요. 이렇게 에듀파인의 카드 사용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카드 사용 보고로 가름되지는 않습니다. K-에듀파인의 카드 사용부 작성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편의 기능 중 하나일 뿐이고 특히나 K-에듀파인에는 결제 기능이 없으므로 카드 사용의 보고는 카드 지출부를 다운받아 일반 문서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기대장에 의한 보고 역시 유효합니다. 그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 그리고 대금 명세서와의 대조 작업까지 고려한다면 K-에듀파인을 활용한 작성이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K-에듀파인을 활용해 사용부를 작성하고 백업하여 보고도 한다면 이제 수기대장은 비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출납관리대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용부의 기록은 에듀파인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현장 구입과 같은 경우 출납관리대장이 있어야 카드 분실과 같은 사고에 대비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납관리대장 예시입니다. 품위 결제를 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위 번호란을 두었고요. 누가 가져갔는지, 언제 반납했는지, 반납은 누가 받았는지 등 카드 행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기대장을 비치하여 사고에 대비하시도록 하면 좋습니다. 예시 파일은 본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부 보고를 위해 K-에듀파인에서 자료를 백업해 보았습니다. 보고용은 카드 사용부 메뉴보다 카드 지출부 메뉴가 더 유용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카드 사용과 카드 계좌 관리 상황을 동시에 보고하는 기한 예시입니다. 카드 결제 주기에 맞추어 카드 사용 보고와 계좌 관리 상황을 동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령 있게 배우는 학교회계 세출予備편을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소개해드린 엑셀 효율화 서식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은 법정 서식이 아니고 제가 최대한 많은 사례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제작한 도움 서식이니까 얽매이지 마시고 학교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편집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업무를 해결하는 좋은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 만드세요. 감사합니다.